네, 경영조직과 인적자원 관리를 강의할 김성철입니다. 기업 경영과 인적자원 관리에서 이번에는 4가지 챕터로 함께 공부할 예정이 있습니다. 먼저는 경영조직과 인적자원 관리를 1교시에서 공부하고요. 다음 차시에서는 경영전략의 전개와 인적자원 전략, 그 다음에 세 번째 차시에는 경영전략의 전개와 맨파워, 그리고 시스템으로서의 인적자원 관리, 이렇게 3차시로 나누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조직과 인적자원 관리 하면 여러분 어떠한 의미가 들까요? 경영을 조직하고 인적자원을 관리한다. 경영조직이라는 말 속에는 조금은 이 조직이라고 하는 말과는 조금 다른 경영이 앞에 붙어 있다는 말을 여러분 초점을 두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업 경영과 경영 조직이 또 있죠. 그래서 하나의 흐름을 보면 조직의 흐름을 매트릭스 조직서부터 60년대 21세기까지 내려오면서 조직이 새로운 변화와 변화에 또 다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1960년대에서 80년대를 우리 매트릭스 조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1990년대에는 네트워크 조직, 그 다음에 19세기 후반이죠.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까지는 직능별 조직, 그 다음에 그 이후죠. 그 다음에 매스 마케팅 시대라는 말로 그냥 20세기 그 이후를 얘기하는 건데요. 매스 마케팅 시대를 사업 부재 조직이다. 사업 부재 조직이고 21세기를 다양한 조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흐름을 보면 매트릭스, 네트워크, 직능별, 사업 부재, 다양한 조직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는 21세기의 다양한 조직. 사실 조직이 굉장히 다양한 흐름을 갖고 있고 다양한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좀 그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업 조직이 뭐냐라고 하는 말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기업 조직이 뭐냐라고 할 때 이 경영이라는 말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이라는 말은 대한민국의 학계나 실업계에서 그 개념이 극히 모호하게 또는 추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영하면은 경영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죠. 무슨 경영 여러 가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 이제 복지 경영까지 되어 있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학계에서나 또 실업계에서 그 개념이 극히 모호하고 또 추상적입니다. 그렇죠? 경영합니다. 그럼 자기 자신을 경영하는 것도 있고 가족을 경영하고 학교를 경영하고 병원을 경영하고 복지관을 경영하고 이런 추상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대상이 교회 이런 학교라든지 또는 이러한 나름대로 여러 가지의 교환과 연결된 시스템들도 있다든지 그러면 이 경영에 대한 말이 조금 더 구체화될 수 있는데 보이지 아니하는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경영이다라는 말을 썼을 때 상당히 모호한 관점을 갖고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한다는 것은 어느 경제 단위의 그 설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또는 의식적으로 계획하고 유도하고 지휘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학교라든지 병원이라든지 고아원 등과 같은 비영리적 경제 단위나 영리적 경제 단위의 주식회사를 경영한다는 것은 이들 경영체의 설립 목적에 부응하도록 계획하고 낭비 없이 밀고 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기업이라고 하는 말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기업이라는 말도 역시 구분되어 있지 않은데 기업이란 위험성을 인식하고도 그 위험성을 극복하고 더욱 큰 이윤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경제 단위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바로 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기업에 대한 복지이기 때문에 기업이라는 조직, 기업 조직에 대한 부분이죠. 자꾸 복지자가 붙네요. 기업 조직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기업이라고 하는 말을 조금 더 의미 있게 경제 단위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려고 시도하는 것 이것을 이제 그 기업의 이윤을 만들어내는 또 그러한 조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에 대한 조직도 있지만 경영조직은 조금 더 여러 계층으로 여러 분류로 나누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조직이 뭐냐라고 할 때 경영조직의 첫 번째 요소는 경영 목적의 존재라는 것이죠. 경영의 목적이 있는데 그 경영 목적을 위한 존재하는 그것이 바로 경영조직이다라고 하는데, 경영 목적에는 뭐가 있냐 하면 포괄적이고 추상적, 그리고 전체적인 상위 개념, 예를 들면 존속, 그다음에 성장, 이런 부분이죠. 상위에서부터 구체적인 부분, 하위 목적, 예를 들면 뭐 원가 절하, 이런 부분들에 이르기까지 계속 연쇄적인 체계에 있다라는 것이 하나의 경영조직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 경영조직은 이 연쇄적으로 만들어진 연쇄 체계에 대응하여 전체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전체 조직과 이를 구성하고, 또 이에 내포되면서 부분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각종 부분 조직, 즉 부가, 영업소 등에서 나누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분 조직의 구분 중 가장 널리 행해지고 있는 것은 바로 경영관리 조직과 작업 조직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경영조직에 대한 두 번째 요소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영조직, 이 비즈니스 오가니제이션은 첫 번째 얘기한 거에 이어서 두 번째 요소는 많은 협동 활동자, 다시 말하면 즉 경영 구성원들의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경영 조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직의 규모가 커지고 분업이 철저해지면 모든 협동 활동자들이 목적을 주체적으로 이해하고 협동 활동을 의욕적으로 행한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임금 획득 등의 수단으로서 경영 조직에 참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경영 목적과는 별도의 개인 목적을 가진 많은 사람들에게 협동 활동을 지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임금으로 대표되는 물질적 유인이나 기회 또는 지위, 이런 것 같은 비물질적 유인을 마련해 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억해야 될 것은 둘째 요소는 보다 많은 협동 활동자, 다시 말하면 경영 구성원들의 존재, 이것이 바로 비즈니스 오가니제이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비즈니스 오가니제이션에 대한 세 번째 요소를 하나 보면요, 세 번째 요소는 경영 목적을 각 조직 구성원에게 주지시키고 또 각자가 합리성이 높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여기에 뭘까요? 그냥 높은 행동이 아니죠. 합리성이 높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 인포메이션을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이다. 다시 말하면 경영조직 이꼬르 커뮤니케이션이라고도 이야기할 정도로 이 맥락을 좀 뛰어넘을 수도 있는데요. 거기 핵심 키워드가 뭐냐 하면 합리성이 높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합리성이 낮은 행동이 아닙니다. 높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포메이션을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 이것이 바로 경영 조직인데 어떤 것일까요? 이것은 지휘 명령, 그렇죠? 또는 책임과 권한 관계의 명확화, 그다음에 보고 제도의 정비, 그다음에 각종 회의, 그다음에 경영 정보 시스템, 이런 것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경영 조직을 조금 좁은 의미로, 너무 지금 넓은 의미로 그냥 얘기한 것이라고 한다면 좁은 뜻으로 해석할 경우에는 목적에 대한 달성에 어떤 목적이 있죠. 그러니까 기업이든 경영이든 목적이 있는데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일, 즉 다시 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뭐 A 기능, B 기능, C 기능이 있는데 A, B, C 기능을 배분하고 각종 지위가 있어요. 지위가 있고 어떤 뭐 회장이 있고 부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팀장이 있는 식으로 이렇게 지위가 있는데 각종 직위와 기관을 설정을 하고 그러한 각종 직위 기관의 책임과 권한 관계를 규정화한 조직 구조만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는 조직도에 표시된 것과 같이 정태적인, 그리고 정태적인 기구가 바로 경영조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경영조직은 바로 조직의 기초이긴 하지만 그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좀 이해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기능이 있고 거기 세분적으로 조금 나와 있는 건 지위, 그다음에 직위죠. 직위, 기관 이런 걸 쭉 했는데 거기에 만들어져 있는 조직도에 표시된 것과 같은
정태적인, 동태적이 아니 정태적인 건 뭘까요? 이렇게 정적으로 이렇게 뭐라고 움직이지 않는, 그렇게 이미 세팅되어 있는 그러한 정태적인 기구가 경영조직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경영조직은 조직의 기초이긴 하지만 그 일부에 불과하다라는 뜻으로 경영조직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비즈니스 오가니제이션을 조금 더 현실의 경영조직은 좁은 뜻의 조직 구조를 기본적으로 두고서 어떻게 하냐면 감정과 성격을 달리하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직위를 차지하고 그 기관을 구성하고 서로 협력과 갈등을 되풀이하면서 어떨까요? 활동해 나가는 것이죠. 사람들이 모인 조직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모이면 뭐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사회복지도 그렇습니다. 모이게 되면 서로 협력이 되는 경우도 있고 갈등이 되고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그러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바로 경영조직의 조직 구조를, 이런 감정과 성격을 달리는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해 나가는 것이라는 거죠. 따라서 경영조직을 아까 정태적이었는데요. 동태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동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물 그리고 기술에 뭘 파악해야 될까요? 시스템을 파악하고 그것이 의사결정에 의해서 움직여 나간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즉 경영조직을 Man Machine System, 사람과 기계의 시스템과 정보 시스템의 통합으로 보려는 것이 바로 새로운 경영조직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경영조직과 인적자원관리에서 버나드라는 학자가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직이란 오가나이즈, 조직이란 의식적으로 조정된 활동 그리고 파워, 힘의 시스템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아주 심플하게 했죠. 다시 한번 볼까요? 버나드의 이론을 보면 조직이란 의식적으로, 무의식이 아닙니다. 의식적으로 조정된 활동 그리고 파워, 이것의 체계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조직이 성립되기 위한 조건, 요건이라는 것이 맞겠죠? 요건이 뭐가 있을까요? 첫째가 조직으로서의 공통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뭐 각자의 목적이 있으면 뭐 흩어지는 거죠. 그래서 공통의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각 구성원들끼리 협동하는 의욕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서로가 전달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 세 가지를 조직 성립의 요건으로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좀 그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감의 매니지먼트 사이클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보면은 뭐 여기 계획에서부터 볼까요? 계획에는 계획 참여 기회의 확대, 지식 정보의 공유 등으로 해서 계획을 했고요. 이걸 오가나이징, 조직화를 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의 활성화와 부하의 능력 파악과 직무활동과 권한 위양을 하고, 그거를 지휘를 하고, 지휘는 어떨까요? 방침, 목표의 철저, OJT, 코칭, 지식, 정보의 제공을 하고요. 그다음에 모티베이션, 동기부여를 합니다. 여기에는 적극적인 뭘가 있을까요? 경청, 권한 위양, 그 다음에 참여 기회, OJT, 지식, 정보의 공유함,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점검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통제하고, 이런 시스템이 계속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 이해의 측면에서 볼 때는 공감이라는 것과 지식 공유라든지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협력적 직무 수행, 이 모든 것들이 어때요? 인간을 이해하는 데서 매우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에서 공감의 매니지먼트 사이클을 한번 보았습니다. 그러면 기업 경영과 인적 자원 관리의 큰 틀을 보면 인적 자원 관리는 뭐냐라고 할 때 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인적 자원을 관리의 대상으로 하는 관리의 활동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인적 자원 관리의 활동의 구성을 보면 뭐가 있을까요? 고용 관리, 그 다음에 교육과 같이 하면 따라오는 게 훈련이죠. 교육과 훈련의 관리. 지금 계속 매니지먼트가 나오죠. 매니지먼트, 인사 고과 관리, 임금 관리, 인간관계 관리, 그 다음에 복리후생 관리, 안전위생 관리, 노동시간 관리, 노사관계 관리, 인적자원 관리, 감사 등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인적자원 관리 활동의 구성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맥락들을 쭉 살펴보면서 매니지먼트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매니지먼트가 뭐죠? 그렇죠. 복지 경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한 예를 들어 복지관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뭐 고용서부터 해가지고 뭐 교육훈련, 인사, 임금, 인간관계 모든 것들이 들어가요. 근데 여기에 사회복지는 이 매니지먼트 부분들이 많이 생략되거나 마무리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오너되는 CEO들이 관리하는 매니지먼트를 우리가 교육받고 철저하게 훈련받은 사람들이 많다 적다 적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복지 경영에서 인적 자원 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고, 대부분 어떤 분들 인적 자원 관리 뭐 어려운 게 있느냐, 뭐 인사 관리하는 건데 이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공부하면 할수록 아시겠지만 굉장히 깊이가 있고 중요한, 쉬운 것 같으면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러한 관계성들, 노무 관리라든지 노사 관계, 이런 것들은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모르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인적 자원 관리를 하면서 이러한 좀 세부적인 것들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적 자원 관리 기능의 구조적인 측면을 보면요, 첫째는 경영 이념과 경영 방침과 인적 자원 관리 지침이 쭉 내려오는 거죠. 우리 좀 전에 얘기했던 고용, 인간관계, 교육훈련, 복리후생, 임금관리, 인사고과, 안전위생, 노동시간관리, 노사관계, 인적자원 관리감사, 벤치마킹, 이런 부분들, 또는 경영 풍토와 경영 체질, 경영 문화와 기업 이념이 같이 맞물려 있는 것이죠. 이런 맥락 속에서 경영 전략과 장기 경영 계획이 생기기도 하고, 옆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죠. 조직 인적 자원 전략, 그 다음에 모럴, 생산성, 업적 목표의 달성, 증권시장 평가, 각 부의 평가, 이러한 종합적인 시스템이 바로 인적 자원 관리 기능의 구조적인 측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1교시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질문할 거라든지 토론할 것은 카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